잘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족이나 친구도 늘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일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힘. You are what you eat. 영어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say. 당신의 말이 곧 당신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식가가 그랬다죠. 당신이 먹은 것을 말해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마찬가지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들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필요한 순간에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고 싶으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이 알려준다고 하니 더욱더 그럴 테죠. 그런데 말하기가 어려운가요?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나요? 당연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웅변 학원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웅변 대회가 학교마다 있었으니까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러야 귀를 기울이는 시대였던가 봅니다. 이연사 두 손 모아 외칩니다. 어린이 웅변가들은 방공이님을 소리 높여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웅변을 하고 웅변 대회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잠깐 흥미를 느낄지는 몰라도 누구나 참여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웅변의 시대는 저물었고 지금은 대화의 시대니까요. 웅변 학원 말고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놓치는 것부터요.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해요.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익힌 후에 문장을 만듭니다. 스피킹을 하려면 리스닝부터 해야 했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아기는 무엇을 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죠. 말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익히면 팝송을 들으며 이해해 보려고 할리우드 영화를 자막 없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단어 하나라도 귀에 들리면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우리 말을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명제를요. 우리 말이든 영어든 아니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대내는 모노드라마, 연극의 독백이나 방백이 아니고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상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만남, 이를테면 소개팅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애프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요즘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본 다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의 기본 속성은 바로 관계와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생존의 문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였죠. 한 언어 연구학자는 호모 나렌스로 인간을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로 사회를 이해하려는 존재라면서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이 좋은 친구나 가족도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목마릅니다. 연애가 좋은 게 그것 아닌가요? 소소한 내 얘기도 주의 깊게 듣고 열렬히 반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연애의 끝은 이런 데서 느껴지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그러니 귀를 열어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좋은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게다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절로 생기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대통령의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종사자 간담회 자리에서 그분은 10명 남짓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한 사람씩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더러 메모도 하셨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나지막한 인사와 끝인사 말고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은 곧 권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말이 길어집니다. 사장님의 하염없는 말씀을 꾹 참으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막내는 자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부인은 그 자리에 막내격인 저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 호감이 있었지만 그 만남 이후 저는 더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반대의 경우는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죠. 직장 상사나 주변 어른 중에서 그런 분이 꼭 계시니까요.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 보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분이 우리 부장님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왜 꼭 퇴근 5분 전에 일글을 던져주셨을까? 우리 부장님은 왜 내 말을 건성으로 들으실까? 우리 부장님은 왜? 부장님들, 지금 후배의 입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부서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빠지고 있을 겁니다. 말을 이야기하겠다는 책의 첫 글을 잘 들어야 한다라니요. 더군다나 코로나 너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스크를 뚫고도 전달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넘어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말을 잘 듣고 나서야 당신은 말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입니다. 철학자 하이데크도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요.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